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쉴 틈 없이 쏟아지죠, 요즘엔. 네, 맞아요. 그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내서 여러분의 하루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드릴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다들 참 바쁘게 살아가시잖아요. 읽어야 할 자료도 많고 또 알아야 할 트렌드도 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확실히 아껴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텍스트를 하나하나 다 깊게 들여다볼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통찰력만 골라내어 전달해 드리는 게 이 시간의 목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바로 메이커스 스토리 시리즈 에피소드 2 7마리의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입니다. 제목이 참 아기자기하죠. 네, 제목만 딱 들으면 어떠신가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그저 마음 따뜻하고 귀여운 일상 에세이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양이 7마리라니 듣기만 해도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평범해 보이는, 아니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는 표면 아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저 동물 이야기지만 사실 그 안에는 권력과 서열, 깊게 남은 트라우마, 그리고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섬세한 관찰력이 아주 묵직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의 첫 장면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 마당을 그려보세요. 시각적인 상상이 아주 중요한 텍스트니까요. 아주 서늘한 밤이 막 지나간 이른 아침입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피부에 닿는데 그 집 뒤편 언덕 위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마당을 아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그런 차가운 봄날의 전경입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오프닝이에요. 차가운 새벽 공기와 따뜻한 아침 햇살이라는 대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주인이 고양이들을 위해 생선을 접시에 듬뿍 담아두고 조용히 서서 지켜봅니다. 아주 일상적인 아침 루틴 같아 보이죠? 네, 겉보기엔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 식사 시간 같아요.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고요함이 우리가 아는 그 편안한 고요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은 곧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온도는 따뜻해지는데 공기는 무거운 그런 느낌이요. 네, 마당의 공기가 온도와 상관없이 아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저 먹이를 기다리는 동물들의 평범한 기다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거운 규칙이 마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 뒤에 그런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었죠? 네,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전날 있었던 어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무리 중에서 덩치 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줄무늬 고양이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단 한 번의 폭력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 아침 고양이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얼어붙었죠. 평소라면 주인이 생선 접시를 내려놓자마자 아주 많은 고양이가 밥 달라고 왁자걸걸하게 접시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북새통을 일으켰죠. 네, 그랬을 텐데 오늘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아주 극소수의 고양이만이 접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고양이들은 다 멀찍이 떨어져서 눈치만 보고 있는 아주 기묘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접시 주변에 무슨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이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단 한 번의 폭력적 사건이 무리의 행동 패턴과 일상을 어떻게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다툼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자연계에서 물리적 충돌은 흔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여파는 당사자들에게만 머물지 않거든요. 집단 전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공격받은 당사자가 아닌 주변 고양이들까지 행동을 바꿨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야생의 동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강압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큰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약간 회의실 같은 곳에서 네, 흔히 말하는 방관자 효과나 조직 내의 침묵 효과와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상사가 누군가에게 크게 화를 내고 나면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면서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굳이 내가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집단 내의 모든 개체는 자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확 위축되는 거군요. 이 마당의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이 마당의 법칙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강력한 경고장이었던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만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그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생선 접시로 가장 먼저 다가온 세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네, 이 녀석들의 묘사가 아주 흥미롭죠. 기록을 보면 이 세 마리의 외형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고양이부터 볼까요? 작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세 마리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에 작은 흰털이 나 있는 검은 고양이입니다. 몸집이나 걸음걸이에서부터 이미 무언가 여유가 느껴진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보통 야생에서 그런 특정한 흰털 같은 표식이나 여유로운 태도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개체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같은 거군요. 맞아요. 자신이 이 구역 서열의 상위에 있다는 걸 의심조차 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고양이 역시 검은 고양이인데 이 녀석은 왼쪽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애꾸는 고양이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시각적인 충격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야생에서 눈을 하나 잃었다는 건 사실 엄청난 페널티잖아요. 생존 자체가 어려울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밥그릇 앞으로 가장 먼저 걸어 나올 수 있는 세 마리 중 하나라는 건 그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살아남아 다른 경장자들을 물리쳤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흉터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상처가 이 고양이의 전투력과 생존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한 세 번째 고양이는 밝고 화려한 무늬를 가진 마치 작은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다채로운 줄무늬 고양이입니다. 외형부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눈에 띄죠. 수많은 고양이가 뒤에서 숨죽이고 쳐다만 보는 가운데 오직 이 세 마리만이 당당하게 접시를 차지하고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녀석들은 감히 다가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이 작은 마당에서 자연계의 절대적인 규칙과 서열의 축소칸을 보게 됩니다. 아주 원초적인 법칙이네요. 나이가 많고 힘이 센 동물이 약자를 지배한다는 원초적인 동물의 법칙이 식사 시간에 가장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뭐 법이나 도덕, 예의 범절 같은 걸로 그런 원초적인 본능을 좀 가려놓잖아요. 포장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밥그릇 앞이야말로 권력의 현주소니까요. 맞습니다. 이 세 마리는 단순히 남들보다 배가 조금 더 고파서 일찍 온 게 아닙니다. 배고픈 걸로 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더 고플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들은 어제 폭력 사건 이후 재편되었거나 다시금 확인된 힘의 논리 속에서 자신들이 이 생선 접시를 가장 먼저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리 전체에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뒤로 물러서 있는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극심한 굶주림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낮은 서열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군요. 참 씁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말. 자연의 질서란 본래 그렇게 타협이 없고 냉정한 법이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강자들이 그렇게 접시를 독차지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존재가 하나 있죠. 핵심 인물이 하나 빠져 있죠. 바로 어제 공격을 당했던 그 피해자, 가장 어린 줄무늬 고양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텍스트 초반부에는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네, 마당 어디에도 아예 안 보이다가 한참 뒤에야 결국 테이블 밑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웅크려 숨어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아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린 고양이뿐만 아니라 가끔 집 근처로 다가오는 다른 들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보다 강한 고양이들을 항상 두려워하며 아주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접시 주변의 그 오만한 여유로움과 테이블 밑에 짙은 두려움이 한 프레임 안에서 완벽하게 대비되는 명장면이죠. 전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눈앞에 진짜 맛있는 생선이 있고 분명 극심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을 텐데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요. 여기서 우리는 어린 줄무늬 고양이의 심리적 위축을 인간의 심리학적 관점, 특히 학습된 무기력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요? 어제 끔찍했던 기억, 즉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배고픔이라는 동물의 가장 강력하고 1차적인 생존 본능마저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가 본능을 이겨버린 거군요. 그렇죠.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어제처럼 무자비하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뇌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작은 고양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듣고 보니 고양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끊임없는 정보의 과부하와 복잡한 인간관계의 역학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회사만 가도 보이지 않는 서열과 알력 다툼이 매일같이 존재하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강자들의 목소리나 주도적인 흐름에만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보게 되죠. 마치 햇살 아래 당당히 식사하는 세 마리의 고양이처럼 성공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만 이목이 집중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인 주인처럼 테이블 밑에 어두운 그늘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네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관계의 역학을 읽어내고 그 그늘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존재들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포착하는 것은 리더로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공포와 위축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속한 생태계 혹은 조직의 진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접시 앞의 상황만 보면 그저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지만 테이블 밑을 봐야만 이 집단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강자는 접시를 차지하고 약자는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이 냉혹한 서열의 현장에서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주인이 드디어 조용히 움직입니다. 텍스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이 주인의 대처 방식이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나요? 솔직히 만약 저였다면 어린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 큰 고양이들을 향해서 막 허이허이 하면서 비켜! 하고 윽박질러 쫓아내고 생선 접시를 통째로 어린 고양이 코앞에 가져다 줬을 것 같거든요. 정의감에 불타서 말이죠. 네, 약자를 돕는 아주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그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당장 눈앞에 불쌍한 존재를 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텍스트 속 주인은 무리의 서열을 힘으로 흩어놓거나 식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접시에서 생선 한 조각을 떼어내어 멀찍이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그 어린 고양이 앞에 바닥에 살며시 놓아줍니다. 힘의 균형을 깨지 않은 거군요. 강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지 않으면서도 약자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죠? 잠시 흠칫 놀라던 그 수줍고 겁먹었던 어린 고양이가 마침내 천천히 다가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순간 밀려오는 안도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독자들도 같이 숨을 돌리게 되는 지점이죠. 팽팽했던 긴장이 탁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이 주인의 섬세한 대처는 정말 깊은 시사점을 지닙니다. 방금 전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무리하게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장 그 순간에는 어린 고양이가 밥을 먹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주인이 집으로 들어가고 나면 더 큰 괴롭힘이나 보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확합니다. 주인의 행동은 관찰과 공감이 결합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동물들 사이에는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엄격한 자연적 질서와 먹이 앞에 룰이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군요. 인간의 잣대로 그것이 잔인하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외부의 절대적인 힘, 즉 인간의 개입으로 무리하게 그 질서를 파괴해버리면 생태계 자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강자들은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약자를 향해 더 큰 보복을 할 수도 있죠. 주인은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존중한 거네요. 네, 주인은 그 자연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정의감으로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차갑고 기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상처받고 밖으로 밀려난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지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룰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포용이요?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룰을 따르는 강자를 벌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생선 한 조각을 조용히 사각지대로 건네는 방식. 폭력적이고 필요한 권력 구조 안에서 우리가 타인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지혜롭고 고도화된 은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섭리에 억지로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개입을 한 거군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처음에 보여주었던 시각적이고 시적인 묘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숨이 성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죠. 태양이 하늘 위로 더 높이 떠오르고 아침에 그 무거웠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며 마당은 다시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찾습니다. 풍경과 고양이들 그리고 주인의 심리가 하나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아름다운 마무리죠. 네, 조용하고 부드럽게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문장으로 텍스트는 마무리됩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정경 속에서 주인은 생각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먹이 앞에서는 자신들만의 철저한 규칙과 서열이 존재한다는
그 가혹한 사실을 다시금 깨달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죠. 네. 처음에 그 차갑고 긴장됐던 아침 공기가 태양빛과 그 생선 한 조각으로 인해서 어느새 따뜻한 봄의 기운으로 꽉 차워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태계의 철저한 약육강식, 그리고 오직 강자만이 식탁을 온전히 차지하는 그 차가운 질서는 자연계에 분명 존재하고 또 인간 사회에도 형태만 바뀐 채 여전히 존재합니다. 뼈 아프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죠. 하지만 차가운 마음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을 비추듯이 냉혹하고 기계적인 질서 속에서도 인간의 아주 작은 배려와 관찰력이 어떻게 따스한 온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이 텍스트는 훌륭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규칙 자체가 차가운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만큼은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훌륭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짧은 고양이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선 참 많은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음에 품어볼 만한 작은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직무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속한 직장, 학교 혹은 그 어떤 조직사회에도 동물의 세계처럼 무언의 서열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엄격한 규칙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접시 앞에 새 고양이처럼 당당하고 여유롭게 식탁을 차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위축감에 밀려나 숨죽이고 있겠죠. 우리 주변에 분명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 속 주인이 건넨 그 작은 생선 한 조각이 그 엄격하고 가혹한 자연의 서열을 억지로 깨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따뜻하게 우회하여 상처받은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었다면 네. 지금 당신이 속한 일상이라는 마당에서 남몰래 상처 입고 테이블 밑에 숨어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위계 질서를 해치거나 큰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건넬 수 있는 작고 은밀한 생선 한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주변의 빈 공간과 그늘진 곳을 한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오늘 깊은 의미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